사라 베이크엘의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프롤로그를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그 뒤로 죽음을 걱정하지 마라, 주의를 기울이라, 태어나라 에서부터 이제 마지막 인생 그 자체가 해답이 되게 하라, 이렇게 이제 20가지의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 재미있는 부분들을 전개를 하면서 글을 써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몽테뉴의 이제 글이 있죠. 그러면 그 글에 나름의 역사적인 배경을 가져와서 어떤 상황이었고, 또 각자 사라님이죠. 사라님의 이제 해석이 들어가가지고 이건 이제 어떤 의미다라는 것들을 조금 언급하시면서 꽤 긴 글도 있고요, 이제 짧은 장도 있고 하면서 이제 20장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읽으면서 이제 모든 주제에 대한 부분들을 다 고민하지는 못했고요. 몇 가지 주제에 대해서는 좀 고민하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같이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1장 죽음을 걱정하지 마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자, 죽음을 걱정하지 마라. 어떤 이야기가 진행됐었습니까? 1장 죽음을 걱정하지 마라 챕터에서 책 내용을 쭉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전반에는 몽테뉴가 20대 초기에는 죽음에 대한 병적인 강박관념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30대는 남동생과 친구 라보에시를 잃은 그런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죽음이 자기 아주 가까이 일어나는 상황을 맞은 거죠. 그래서 몽테뉴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어떻게 죽음을 떨쳐버릴 수 있단 말인가. 그러니까 몽테뉴는 오히려 죽음에 관한 생각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까지 말을 하냐면, 죽음 외에는 머릿속에 자주 담지 말자. 이 정도로 몽테뉴는 이 젊은 시절에는 죽음에 대해서 강박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철학적인 그 근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몽테뉴가 당시에는 스토아 철학자들을 좋아했는데, 스토아 철학자들이 이제 주장하는 거는 죽음을 자주 연습하면 닥치더라도 죽음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몽테뉴가 이런 식으로 강박적으로 죽음을 생각하려고 했는데, 근데 몽테뉴가 느끼기에는 이렇게 죽음을 자주 생각하고 익숙해지면은 떨쳐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강박관념을 떨쳐버리기가 어렵더라.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강박관념을 가졌던 몽테뉴가 50대가 되면은 완전히 바뀌는데,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무슨 일이든 걱정할 가치가 없다. 여기는 죽음도 마찬가지인 거죠.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극적으로 큰 변화가 있는 거네요. 그러면 완전히 바뀐 거죠. 20, 30대랑 50대랑 완전히 죽음에 대한 태도가 180도로 바뀐 거죠. 네. 그래서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 책에서는 말하기를, 죽음을 강렬하게 체험한 이제 몽테뉴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몽테뉴가 영주였죠. 네네. 영주의 자기 땅을 하인들과 함께 신나게 말을 타고 달리다가 어떤 불의의 사고로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거의 죽을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몽테뉴는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나는 눈을 꼭 감은 채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애쓰는 생명을 거들고 있는 듯 했다. 점점 나른해지는 기분을 즐기면서 자아를 해방시키려고 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죽음에 대한 기묘한 체험을
기묘한가요? 더 얘기를 좀 해주시죠. 이렇게 표현하니까 너무 생생하지가 않은데 낭만 사고에 대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몽테뉴가 이제 하인이 부딪혀가지고 쓰러졌는데 본인 육체는 엄청 괴로워해서 막 바둥바둥 거렸는데 정신은 되게 평온한 느낌을 가졌던 그런 네. 경험이었죠. 이런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생명이 입술 끝에 간신히 매달려 있다. 점점 나른해진다. 자아가 해방된다. 마치 잠에 빠져드는 것처럼 달콤하다. 뭐 이런 표현을 그렇죠. 했습니다. 네. 근데 몽테뉴가 자기 자신은 그 과정이 그다지 힘들지 않았는데 나중에 이제 나를 지켜봤던 다른 사람들 하인들 이렇게 물어봤더니 매우 괴로워하면서 막 옷을 쥐어뜯고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걸 통해서 몽테뉴가 죽음이라는 게 이제 죽음을 미리 연습한 거 이런 표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죽음의 맛보기, 죽음의 실습 이런 걸 한 느낌이었다. 죽음의 실수. 그러니까 몽테뉴는 이제 이런 죽음을 실습하고 나서 인생관이 차츰 바뀌게 됐는데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어떻게 죽어야 할지 모르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그때가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자연이 소상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일러줄 것이다. 자연이 그 일을 완벽하게 처리할 테니 그 문제로 고민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완전히 죽음에 대해서 좀 초연해지는 그런 식으로 사람이 바뀐 거죠. 그렇죠. 저는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라고 해도. 근데 이제 나도 개인적인 경험으로 어렸을 때는 이런 거에 대해 죽음에 대해서 막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뭐 이랬는데 가끔 이제 어른들 돌아가시고 할 때 그 어른들이 또 나누시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죽음에 대해서 뭐 그냥 가볍게 장난처럼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경우를 보죠. 그래서 저분들이 죽음에 대해서 뭔가를 깨달아서 그러는 건가 아니면 그냥 장난으로 재미로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건 나이 들 때보다 어렸을 때보다 나이 들면서 점점 죽음에 대해서 덜 민감해지는 게 맞지 않나. 몽테뉴뿐만 아니라 누구나 죽을 때 제일 좋은 죽음이 뭐라고 다들 얘기하냐면은 자다가 죽는지도 모르게 죽는 죽음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요새 그 스님 누구죠 거기 유튜브 많이 하시는 법륜 스님 그분이 하신 얘기가 그것도 욕심이다. 죽으면서 좀 며칠은 고생해도 된다. 응? 자다가 죽는다는 것은 자기 삶에 대해서 돌이켜보거나 정리를 하지 못한 채로 죽을 수 있으니까 저는 그런 죽음은 좀 바라지 않은 것 같고 그런 점에서는 또 그렇네요. 이 MBC 비디수첩에서 한 프로 봤나요? 어색해. 저기 평소처럼 얘기하세요. 안락사. 책을... 자기 스스로 이 죽음을 결정하는 비디수첩에 보여줬는데 그냥 어디 교회에 있는 작은 허름한 집이야. 근데 거기서 가가지고 그냥 아파트 집에 거실 한쪽에 그냥 병원 침대 같은 거 하나 있고 그 옆에 그 링거 병 꼽는 거리 하나 있고 그게 다야. 그래서 이제 물론 그 전에 다 상담을 통해서 충분히 이 상황을 얘기를 하고 국내에서요? 스위스. 스위스에서 그 얘기를 하고 이제 내가 결정하고 우리가 링거 병에 보면 이렇게 여기 떨어지는 약 조절하는 장치 있잖아요. 이걸 갖다 풀어주면은 뭐 몇 초 내에 조용히 죽는 거야.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서서 이제 가족 친지들은 모여서 찬송가를 부르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또 어디 총리 부부가 또 동시에 그런
죽음을 택했죠. 그래서 어, 앞으로 점점 그 우리가 인간이 오래 살게 되고 그럴 텐데 어떤 식으로 죽을까에 대해서 뭐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동탁이가 말한 것처럼 갑자기 죽게 되면 자다가 갑자기 죽게 되면 내가 인생에 대해서 정리도 못하고 근데 그런 또 그런 걸 또 준비를 할 수 있죠. 그런 식의 죽음을. 예를 들면 우리가 죽음의 순간들이 사고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죽는 순간이 고통스러우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 근데 다들 그 대장내시경 한 번씩은 해봤죠. 대장내시경 해서 수면 안에 빠져들어가는 그 순간 같은 느낌이지 않을까.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 몽테뉴도 좀 같은 경험을 한 거잖아요. 이게 좀 의심스럽다는 거죠. 죽을 때 켜지는 신호, 뭐 고통이라든지 뭐가 따로 있는 게 아닐 텐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죽음이 다양한 상황과 다양한 그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다가올 수도 있다. 몽테뉴가 자기가 겪은 그거는 또 이 사람의 특이한 상황,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스럽게 다쳤으니까 몸에서 막 그 도파민이라고 하나요? 그게 확 분비됐겠죠. 그런 상황이니까 이 사람은 평온하게 그렇게 느꼈는데 그게 아니라 숨이 막혀서 죽는 사람들 있잖아요. 질식해서 죽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엄청 괴로워하면서 죽는 거라고. 근데 그 사람이 마지막 이제 숨이 넘어갈 때 몽테뉴처럼 그렇게 평온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 몽테뉴의 글을 보고 정말 나도 이랬으면 좋겠거든요. 이렇게 고통스럽지 않고 죽었으면 좋겠는데 이것만으로는 확신할 수 없다. 이 사람의 개인적인 체험을 다 나한테 다 모든 죽음에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고 이건 우리가 이제 죽음의 순간의 고통의 측면인 거고 죽음이란 것 자체에 대한 형이상학적인 공포가 있잖아요. 내가 죽으면 내 가족들은 얼마나 괴로워할까. 내가 죽으면 내 삶이 허무하게 공으로 없어지는 건데 그게 얼마나 허무하고 공포스러워. 이런 공포와 이런 불안감, 슬픔 이런 거는 뭐 이거 가지고는 해소가 안 되고 그렇죠. 그 몽테뉴가 50살이 되었을 때 그 죽음에 초연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이 경험 자체로만으로는 아닌 거고 형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나이가 드니까 자연스럽게 죽음에 대해서 좀 둔감해진 게 아닌가. 맞아. 그럼 그 시대에 몽테뉴가 살아온 시대에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으면서 잔인하고도 비참한 죽음들도 많이 목격했고. 이 당시 엄청 그랬죠. 처음에 왜 죽음이라는 주제에 몰두하게 됐는가 그 얘기할 때 자기 자식들도 많이 죽었죠. 딱 한 명만 살아남고 다 죽었죠. 그리고 뭐 저희 동생도 갑자기 죽고 자기 친한 친구 보통 친한 친구가 아니라 아주 그 인생 친구. 네, 뭐 절친, 라보시 뭐 이렇게 했죠. 그 사람의 죽음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이제 영향을 미치고 점점 죽음에 대해서 이제 그것이 사실 고민의 원인이기도 했지만 짓누르고 있는 고통이었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런 체험을 계기로 해서 아 별거 아니구나 라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 이제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현대 의학적으로 보면 아까 얘기한 그런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죽음에 초연해진다거나 또 이제 죽음 자체에 대한 공포라든지 그런 생각들은 사실 없거든요. 저는 그냥 이제 삶을 살아간다. 대신 내가 없을 때 가족에 대해서는 내가 죽음 위에 뭘 할 수 있을까? 보험? 뭐 이 정도인 거지. 죽음이라는 것 자체는 그렇게 큰 의미 부여를 해보지는 않았었는데 몽테뉴 입장에서는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아니라 주위의 죽음에서 오게 되는 이제 공포가 되게 이제 심했었을 텐데 내가 죽는다라는 내 자신이 겪게 되는 경험을 통해서 그게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인가? 이런 느낌. 뭐 이제 나이도 나이겠지만 그런 게 또 좀 컸었던 것 같고 이제 또 좀 다른 관점에서는 누군가는
죽음 자체가 이제 삶의 완성이라고 막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떻게 죽었는가에 대한 것들로 너의 삶은 다시 이제 평가받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굉장히 이제 충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 뭐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거하고는 결을 달리하는 느낌의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몽테뉴 자체는. 네, 이 책의 그 부분이 되게 인상 깊더라고요. 당시에는 어떻게 죽는지가 그 사람의 삶을 평가하는 그런 느낌이었고, 맞아. 몽테뉴도 그런 부분 때문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은데, 이런 낙마 사고를 당하고 나서부터는 그런 관습적인, 인습적인 그런 죽음에 대한 태도, 거기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간습적인 죽음에 대한 태도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사고였다. 그래서 평온하게 잘 죽으면 이 사람이 당시에는 아주 독시나 독실하고 네, 종교적으로 아주 경건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그 당시 문화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크리스천들은 최후를 맞이할 때 맑은 정신으로 자신의 영혼을 신에게 맡겨야 한다고 생각했다. 근데 그게 이제 그렇지 않고 고통스럽게 죽게 되면 뭐 구원을 못 받는다든지 그런 생각을 했겠죠. 뭐 이런 표현이 그렇지 뭐지만 사리가 안 나오면은 뭔가 좀 수행을 잘못한 그런 불교 쪽에서 그런 것처럼 이런 거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던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몽테뉴는 이제 나중에 그런 얘기를 썼습니다. 그런 거 신경 쓰는 사람은 철학자들이나 하는 얘기고 자기 이웃의 평민 가운데 마지막 시간을 맞이할 때 가져야 할 표정과 자신감에 대하여 고민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머릿속에 구원 사상이라든지 철학적으로 어떤 인생이 뭐가 된다는 그런 게 갖춰진 사람들은 그거에 맞춰서 죽으려고 그 자체를 고민하고 있는데 맞아. 그런 거 모르는 평민들은 그런 거 왜 고민하냐. 뭐 그런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몽테뉴가 굉장히 좀 자유로웠던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저 보면 그걸 추구한 사람이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보르도 지방에서 살았는데 영지 자체를 모든 사람한테 이제 개방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일반인뿐만 아니라 고개사나 무용사, 사육사, 이제 전국을 유랑하는 쪼돌이들까지 이제 많이 찾아와서 그 영지에 있었고, 근데 단순하게 머무는 것만 아니라 이제 반갑게 맞이하면서 교류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제 자신이 겪을 수 없었던 것들을 그런 이제 간접 경험들에 대한 것들이 또 늘어나면서 더 좀 자유로운 사고들을 해 나갈 수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간섭적인 틀에서 벗어나 지금에 와서 볼 때는 참 나쁘지 않네 라는 이제 그런 이제 사유들에 대한 것들을 더 깊이 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니까 이제 죽음을 좀 개인적으로도 이제 초월한다라는 의미가 그런 어떤 남의 평판을 의식한 나의 이제 죽음 자체마저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에서 벗어나는 그런 느낌의 이제 죽음이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네. 일관된 그 몽테뉴라는 사람이 자유롭게 당시에 뭐 인습이나 편견이나 이런 것을 그대로 안 받아들이고 자유롭게 자기만 해석해서 죽음에 관한 것도 그런 태도를 볼 수 있다 그런 느낌이 때문에 여기서 이제 좀 한 가지만 더 이제 짚어보고 싶은데, 아까 뭐 안락사 얘기도 하고 그러셨지만 현재에서의 죽음을 바라본 시각은 좀 어떤가요? 예를 들어서 외부적인 평판에 대한 부분들을 여전히 좀 높이 놓고 이제 생각하는 부분인 건지, 아니면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 당장 죽는 당사자는 무슨 생각을 많이 하나요? 예를 들면 뭐 사고나 이런 거에 죽는 사람도 뭐 있지만 이제 나이 들어서 죽는 그런 경우를 생각했을 때 안 죽어서 잘 모르겠어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뭐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죽음 자체를 저는 거의 생각을 안 하거든요. 죽음 자체를.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는 고려한 적이 거의 없어요. 사실은. 고려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적인 사회에서의 죽음의 이렇게 의미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는 그런 느낌?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죽고 나면 내 자식들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할까? 뭐를 또 나 개인적으로 나는 뭐를 하고 싶은데 뭘 못하고 죽어서 온통하다. 저 같은 경우는 온통에 대한 부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이제 죽음 앞에 서 있다라고 한다면은 뭐 세월이 흘러서 아니면 큰 사고를 당해서 어떤 이제 대신 가족에 대한 고민들은 많이 되지 않을까? 뭐 물론 내가 없어도 또 제 삶을 살아가면서 각자의 길을 가겠지만 그래도 준비된 상태에서 이제 맞이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죽음을 맞이한다라고 한다면은 큰 고민이 없이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지금은 해요. 지금 이 순간은. 저는 일단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이 나는데, 만약에 뭐 상상적으로 죽음을 택하는 경우 있잖아요. 전쟁, 본인이 원해서 전쟁을 한다거나 참전을 해서 그렇게 죽음을 택하는 경우가 아닌 일상적인 죽음이라고 치면은, 저는 죽기 적합한 상태가 있을 것 같거든요. 뭔가 나를 더 이상 사람들, 특히 가족이죠. 가족이 날 더 이상 기대지 않는다. 혹은 나가 없어도 슬프긴 하겠지만 더 필요하지 않는다. 내가 줄 건 다 줬다. 키울 건 다 키웠다. 또 스스로 돼서도 더 이상 미련이 별로 없다. 뭐도 하고 싶고 뭐도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아니라, 하다 보면 이것 좀 나이가 되면 이것도 귀찮고 이것도 하는 일이고, 이런 상황이, 이런 마음 상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좀 나이 드시고 하면 좀 편안해지시는 삶에 대해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나에 대해서 내가 죽음을 슬프긴 하지만 가족도 가끔씩 보는, 그래서 약간 혼자 되는 그런 상황이면은 저는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죽음이 좀 좋은 죽음이 아닌가. 이런 조건이 있을 때는 편안한 죽음 같고, 저는 그럴 때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외에 뭐 죽으려 하는데 누가 자꾸 밟히고 뭐 그런 경우면은 괴롭고 무서울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굳이 해야 될까요? 이거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개인적인 죽음에 대한 뭐 감상을 해보면 괜찮죠. 아니 저는 사실 안 죽을 것 같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진짜 말 그대로 기부를 뺍시다. 너무 많이 좀 그러면 이렇게 발전되고 너무, 있잖아요, 사실. 아니 그건 내가 죽을 때 네. 이야기인 거고, 네네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DNA 속에 공포를 가지고 있는 거고, 주변에 이제 어르신들의 죽음을 맞이하는 입장? 맞이하는 입장은 그리고 내가 보는 그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 법륜 스님이 자주 얘기하는 게 약간 정을 때라. 그냥 죽지 말고 좀 아파봐야 자식들도 뭐 힘들고 막 그래서 이제 병수가 되고 힘들고 하니까, 그래야 이제 다 떠날 때 자식들도 시원섭섭하다. 자식들하고도 이제 정이 좀 띄고. 네. 그걸 이제 우습게 표현을 했는데, 저는 그게 개인적으로 상당히 와닿더라고요. 그러네요.
뭔가 이렇게 약간 멀어지는 거리를 두는 자식들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보내드릴 준비를 그렇죠. 하게 하라라는 의미가 네, 되겠네요. 네. 그 예를 들면 내가 죽는 가족이 매번 옆에 같이 밥 먹고 옆에 같이 자고 하는 분이면 죽으면 훨씬 고통스러운데 좀 가끔씩 보는 부모님이다. 네, 멀어지고 하면 몸이 멀어지고 마음도 멀어지듯이 너무 사랑하고 뭐 소중한 존재이지만 그런 상황에서 약간의 마음의 준비, 아, 우리 어머니도 이제 곧 돌아가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좀 더 잘해드려야지 뭐 이런 상황이 이제 지속돼서 돌아가시면은 자식도 그나마 좀 평온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나. 안 그러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편집해 주세요. 몬테뉴가 했던 이제 그 죽음에 대한 많은 이제 고민들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그 다양한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니, 주제가 그런지 너무 다운되고 있습니다. 빨리 잠깐만요.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죽음에 대해서 이제 살짝 나눠갔는데 확실히 이제 몽테뉴가 이제 죽음이라는 측면에서도 훨씬 자유로운 그런 이제 사고를 했다라는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 잠시 뒤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드릴게요.